제가 꼽은 오늘의 작전주는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아마 넥슨으로 잘 알려져 있을 텐데 넥슨 게임즈하고 넥슨은 관계는 있지만 이제 다른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넥슨 게임즈를 꼽은 이유는 이야기한 대로 한중일 회담에서 한한령에 대해서 풀리게 될 경우 화장품 엔터 그리고 게임 부분,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작년, 재작년 2022년 말 이때부터 판호를 꽤 풀어줬습니다. 아까 이제 위메이드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꽤 풀려줬고요. 그래서 게임 부분은 좀 나름 먼저 길을 열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특히 제가 보기엔 1분기가 최악이었었고 2분기 이후에는 국내 게임주들이 대부분 다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아마 이런 것들을 노리고 수급들도 들어왔을 텐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넥슨 게임즈라는 회사에 좀 들어가 보면 글로벌 게임 회사에 넥슨이 있죠. 그리고 이 넥슨의 한국 쪽, 뭐 일본은 넥슨 재팬인데 한국이 넥슨 코리아고요. 이 넥슨 코리아 밑에 들어가는 게 바로 넥슨 게임즈입니다. 이게 넥슨 GT하고 넥게임즈라는 곳이 이제 둘이 합병을 내가지고 만든 회사. 그게 넥슨 게임즈.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넥슨 관련해서 유일한 상장사가 이 넥슨 게임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굉장히 독특한 게 전체 직원 중에서 아마 1000명, 뭐 1200, 80%, 90%가 다 개발자로만 돼 있는 것이 또 이 회사의 독특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게 넥슨의 게임이 있고 또 넥슨 게임즈의 게임이 있는데, 가령 뭐 던전앤 뭐죠? 던파 모바일이 뭐 중국에 갔다. 거기서 중국에서 뭐 바로 1위 했다는 거는 이제 넥슨인 거고, 넥슨 게임즈만 좀 놓고 보면 게임은 크게 이제 블루 아카이브, 히트2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쪽 그 뭐죠? 온라인 PC 쪽에서의 서든 어택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기사도 넥슨과 넥슨 게임즈가 이제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뭐 연관은 있죠. 그러나 좀 이제 구분은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526억 원, 영업이익은 25억인데요. 영업이익이 뭐 동기 대비 거의 90% 가까이. 그러니까 왜 작년 2022년, 23년 다 우리나라 게임들이 힘들었는지를 바로 아는 이제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게임의 1분기였었고요. 특히 이 회사는 이제 모바일과 온라인 중에서 모바일이 한 80, 하고 온라인이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하고 온라인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든 어택이 있고, 모바일 쪽에서는 블루 아카이브, 그러니까 히트2 정도인데, 일본 쪽에서 그동안 많이 인기가 있거든요. 블루 아카이브도 일본에서 히트를 쳤고 히트2도 일본에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 좀 열리게 되면 중국 쪽도 공략을 해보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넥슨 게임즈를 이제 가지고 왔고요. 또 하나가 이 넥슨 게임즈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펄 어비스의 뭐 사막 시리즈 못지않게 올 여름에 어마어마한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이제 출시가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 기대감만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올 여름에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RPG 게임하고 슈팅 게임 두 개를 이제 섞은 게임, 뭐 루프슈터 뭐 이렇게도 많이 부르게 되는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인데, 제가 뭐 취재도 해보고 뭐 게임 관련한 분들 많이 인터뷰도 해보고 해봤는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흥행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을 정도로 완성도가 돼 있다. 삼성증권 커버리지에서도 이번에 출시만 된다면 하반기, 3분기, 4분기겠죠. 매출을 한 30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해서 한한령에서 게임 좀 주목받고요. 힘들었던 2년 그리고 작년 1분기까지의 고리를 좀 끊어내고 2분기부터 이제 풀어가는 것으로 넥슨 게임즈 골라봤습니다. 자, 영물 매니저. 네. 앞서 이제 위메이드 준호 매니저의 일발이 있고요. 저의 작전주 넥슨 게임즈입니다. 아마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네. 뭔가 이제 또 판호 발급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주목하시고 또 게임주 좀 보신 게 아닌가. 특히 또 워낙 또 게임주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화장품이나 최근에 이제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꽤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과 이제 조금 맞닿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게임은 히트작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과거 이제 위메이드가 지금 엄청난 주가 폭등이 있었던 게 이제 미르포 같은 이런 이제 전대미문에 이제 글로벌 흥행을 했던 이제 이런 게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퍼스트 디센티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하반기 또 여름철에 가장 큰 이제 대작 중에 하나로 주목을 이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게임이 런칭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 요즘에는 뭐 구글 뭐 스토어에서 뭐 몇 위 했다, 매출 몇 위 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작 출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 다만 저는 이제 이 판호 발급 자체가 이제 게임주들한테
아주 큰 호재가 되진 않는다. 뭐 펄어비스도 중국에서 판호 발급 받았고 네. 사실 이제 위메이드 역시도 작년 이제 4분기 때 이제 판호 발급 받았습니다만 주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사실 이제 판호 발급 받고 나서 실제로 이제 퍼블리싱 계약을 네. 이제 어디랑 하는지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텐센트나 뭐 이런 기업들하고 퍼블리싱 계약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퍼블리싱 계약 체결을 한 게 이제 더 나인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물론 요 기업도 이제 나스닥 상장 기업이긴 해요. 뭐 그런 기업하고 이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결국 퍼블리싱 계약 체결하고 현지에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이제 유통을 해가지고 히트를 좀 치느냐 그게 이제 주가에 이제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되겠으나 결국에는 게임이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 요걸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오늘 두 개 종목 저렇게 돼 있네요. 지금 VS로 우리 네. 제작진이 올려놨는데 오늘 뭐 들어갈 거예요? 영민 매니저는 저는 두 종목 다 아니고 네. 저는 좀 다른 종목을 좀 왜요? 말씀드리고 둘을 놔두고? 네. 두 개의 게임주 말고 저는 오히려 게임과 엔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임 플러스 엔터? 딱 어디?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실 거예요. 대장주 CJ E&M. E&M. 네, 요즘에 또 CJ E&M도 TVN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들이 연이어서 엄청나게 이제 히트를 좀 치다 보니까 네. 눈물의 여왕 그리고 최근에 뭐 선업제 뭐 이런 드라마들이 워낙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일단 드라마 쪽 살아나고 있고 또 이제 영화 쪽도 최근에 빠르게 회복되고 네, 있고 네. 그리고 또 CJ E&M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게임 쪽이에요. 네. 이 모든 사업 부문들이 다 또 중국 쪽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중국 아주 쪽으로 많이 받죠. 맞아요. 네. OTT 뭐 중국 쪽에서 네. 눈물의 여왕이 반영됐다. 또 어디서 뭐 게임이 또 출시를 한다. 뭐 영화가 또 지금 뭐 사실 최근에 이제 범죄도시 4가 또 중국 상하이 영화제인가요? 거기 네, 또 초청을 받았다. 뭐 이런 초청받았더라고요. 얘기들도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류들이 형성이 좀 됐을 때 전방위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CJ E&M이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말고 위메이드 말고 저는 CJ E&M을 네. 한번 끼워 넣는 종목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오늘 저는 이제 넥슨 게임죠. 오늘 네. 게임 대 게임이에요. 네. 예. 그래서 한알령 뭐 등등으로 네, 위메이드를 말씀드렸으니까 네, 네. 이번엔 관광 한번 가겠습니다. 아. FDA 2단계 협상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예. 관광, 롯데 관광 개발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고요. 사실 최근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어요. 매출액 부분이 한 1,000억 원으로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5%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특히 그 안에서 순 매출을 본다고 했을 때 카지노가 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8% 급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제주도 입도객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2019년을 이 코로나 이전을 바로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사드 이전에 거의 60%를 회복한 상태예요. 그래서 특히 중국 내의 어떤 VIP 고객들이 빠르게 급증하면서 제주 드림 타워 관련해서 지금 이제 VIP 그 시설이 굉장히 지금 이제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카지노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1분기에는 좀 전통적으로 이제 호텔이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텔과 꾸준한 협업을 하고 있고 중국에 또 이제 뉴 화천 그룹과 꾸준한 협업을 하면서 예. 또 중국 내의 어떤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또 홍콩 또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고객들 또 카지노 고객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또 2분기에 또 계절적 성수기와 또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롯데 관광 개발, 관광 수요와 또 카지노 매출이 본격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이고 또 그리고 이번에 한중 간의 관계 개선과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 FDA 2단계 또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롯데 관광 개발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요 관광 쪽은 놓치고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아직 거래량은 작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네. 뭐 장전에서 지금 한 2.7%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 네. 롯데 관광개발 쪽도 관광도 여러분 한번 다 봐야 된다라는 거, 그 이슈 하나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많이 다뤄가지고 우주항공청 개청 맞습니다. 요거 이제 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초가에서는 우주항공청 관련한 네. 개청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까지도 함께 묶여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내일 나오면 한번 저희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발장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김영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